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꼽힐 수 있는 무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초기에 미국이 지원한 러시아 탱크 킬러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이 위력을 덜쳤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치열해지면서 서방 여러 나라가 지원한 각종 신무기가 속속 지원되는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무기는 미국이 지원해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라고 하는 그런 무기죠. 하이마스의 위력은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대러시아 공세에 고삐를 쥐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를 더 꼽는다면 러시아군의 배후에서 게리라전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비정규군인 파르티잔의 활동입니다. AF통신과 키이우통신 등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이죠. 헤르손 지역을 탈환하는 등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의 활동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르티잔은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유격대원이죠. 게리라라고도 합니다. 또는 빨치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파르티잔은 이른바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침략자에 대항해서 방어전을 수행하는 이름 없는 유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점령하에 대항했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그러한 항전 세력도 있었는데요.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 게릴라 부대원은 지난 8월 17일 미국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때 이 대원들은 자신들의 비정규 전투 활동의 이유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점령자들에게 여기는 당신들의 집도 아니고 정착지도 아니다. 매일 밤 그들에게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철저하게 감춘 이 부대원의 눈에는 마치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놓인 조국의 운명을 결코 외면하고 볼 수 없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암호명 스바로크라고 하는 그런 부대원과 바이킹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대원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러시아군 목표를 찾아 기습 공격으로 타격을 가하고 러시아 편에 붙은 부역자들, 또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주요 보급망인 철도, 공항, 탄약창 등을 파괴하는 활동을 벌여왔던 것이죠. 스바로그라는 파르티잔은 최근 러시아 통제구역에서 러시아에 부역하는 경찰관의 차량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조직원들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멜리토폴에서 통합 러시아당에 가입한 우크라이나인 부역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차량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정부 관리는 파르티잔들이 격전지인 헤르손에서 러시아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곡물 창고를 파괴했으며 지난 11월 13일에는 크림반도와 멜리토폴을 잇는 철도를 폭파해서 군사 장비 공급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CNN은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공군기지 폭발과 탄약고 폭발 사건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지 게릴라 부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보도했는데요. 이 문건 안에는 지난 8월 9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파괴된 크림반도 노보페도리우카 사키 비행장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 지역, 지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코이 지역의 군 부대 탄약고와 그바르 데이스코이의 비행장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키 공군 기지 폭발 사건 일주일 만이죠. 당시 러시아는 현지 우크라이나 게릴라의 사보타주, 그러니까 비밀 파괴 공작을 말합니다. 이 사보타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우크라이나 고위 관련은 뉴욕타임즈에 적 후방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 정예부대의 작전이라고 슬쩍 돌려서 주장을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 군사시설과 탄약고, 무기고, 부군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도 점령군의 보급품과 탄약, 군 장비와 지휘부가 파괴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파르티잔이 정부의 피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이는 해방을 위한 국민의 전쟁이고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국가 독립을 위한 투쟁이라며 우리는 전국적인 방어 태세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또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독립을 위한 투쟁이라고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는 독립전쟁이라는 것이죠. 파르티잔 운동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이용해서 폭탄과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적을 직접 암살한 다음 지역사회에 섞여 들어가서 정체를 숨기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파르티잔에 자원해서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군의 위치, 정보 수집, 제공, 러시아의 중요 인물 암살, 거점 파괴 등이 이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파르티잔이 수집 제공한 러시아군의 위치는 하이마스의 타격 좌표가 되어서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의 바딤 스키비스키 부국장은 키이우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숫자,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주요 정보원이 바로 파르티잔이다 라며 미군들도 파르티잔이 제공한 다량의 정보와 정확성에 놀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르손에서 파르티잔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과 지망생인 티모르라는 청년은 지난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잠자는 장소, 술 마시는 곳, 장비와 탄약 위치 등을 파악해서 우크라이나군에 매일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돌아다니며 관찰한 내용을 집에 돌아와서 빠짐없이 메모해서 정보를 보낸 뒤에는 증거를 모두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친러시아 요인 암살에도 파르티잔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그간 파르티잔의 활약으로 제거된 친러시아 고위 인사는 최소 1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파르티잔은 러시아 협력자의 차량 바퀴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암살을 적극 수행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1월 9일 교통사고로 숨진 키릴 스트레모우소프라고 하는 헤르손시에 충직한 친러 부수반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 파르티잔에 의해서 제거됐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르티잔으로 활동하다 양손을 잃은 볼로디미르 쳔추오프라고 하는 분은 일본 T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는 것에 심리적 저항감도 있었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파르티잔 활동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현재 후배 파르티잔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철도 등 교통망도 파르티잔이 정기적으로 폭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지난 4월 멜리토폴 지역 철교 폭파, 지난 9월 루안스크 철도 파괴 등은 파르티잔이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정부는 파르티잔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해서 병합하자 제2의 크림반도 사태를 막아야 한다. 제2의 크림반도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파르티잔 활동을 합법화했습니다. 올 초에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아예 국가저항센터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지원하겠다라며 시민들의 파르티잔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저항센터 사이트에는 러시아 드론 발견 시의 대처법, 러시아 탱크를 납치하는 법, 가정에서 연막탄 제조하는 법, 소형 화기 사용법 등이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파르티잔에 지원한 시민들에게 직업별로 행동하는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만약 경찰이라면
러시아 측의 수사를 방해하라. 공무원이라면 러시아군에게 엉터리 서류를 줘라. 보일러 수리공이면 러시아인이 쓰는 연료에 물을 섞어라. 등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잔이 참가하는 기레아식 전술의 교과서에는 도로 표지판 교체 및 제거, 길거리에 유리 파편 뿌리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파르티잔의 주요 타깃은 러시아에 협력하는 경찰, 정부, 공무원, 교사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사나 소방관, 전력회사 직원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사시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러시아에게는 군사작전에 있어서 파르티잔이 은근히 무서운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르티잔이 자국의 군사작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물론 군 사기 저하의 원인이라고 보고 파르티잔 사냥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개를 몰고 다니며 개의 후각을 이용해서 파르티잔을 수색하고 적발된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교도소에 갇힌 파르티잔의 수는 1,5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 잡힌 파르티잔이 이 정도면 파르티잔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사형시켰다고 위협하고 있죠. 네, 여러분, 강제로 동원돼서 전쟁터에 끌려온 러시아 병사들과는 달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이 음지의 활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는 두 나라 국민적 자세를 대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타르쿠 자포리자 주지사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파르티잔의 저항은 계속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